안녕하세요. 삶의 경험과 지혜를 나누는 시간, 내일을 여는 보이스 김유미입니다. 주변에 산행 가시는 분들 많으시죠? 아름드리 나무들이 우거진 숲길을 거닐다 보면 숲속에서 나는 청량한 향기에 몸과 마음까지 편안해지는 걸 느낄 수 있습니다. 이처럼 자연에서 나는 향기는 치유의 힘을 갖고 있는데요. 자, 오늘 내일을 여는 보이스 이 시간에는 향장 미용학자 정숙희 교수와 함께 치유 향기의 힘에 대한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향장 미용학과에서 화장품과 피부 미용을 가르치고 있고요. 치유향기 상용화 사업단을 운영하면서 향기 소재를 연구하고 있는 과학자입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사람의 속성과 그리고 향기 치유, 그리고 컬러를 활용한 생활 치유법을 이야기를 하고자 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많은 스트레스와 사람과의 관계, 그리고 또 인생에 있어서의 또 성공, 이러한 것들을 목표를 두고 살아가고 있는데요. 사람을 아는 것은 상당히 중요합니다. 사람은 크게 세 가지로 분류합니다. 이 세 가지의 분류는 인도의 아유르베다에서 근간하는데요. 정말 여러분들이 편하게 내 주변의 사람들을 세 가지 타입으로, 그리고 내가 누구인지, 그 세 가지 타입 중에 나는 누구인지, 이러한 것들을 간단하게 소개하면서 여러분들이 향기 치유와 또 컬러 요법, 그리고 음식, 그리고 본인에게 맞는 보석, 액세서리, 이러한 것들을 조금 알려주면서 이러한 나눔을 하면서 여러분들에게 삶의 지혜를 좀 전달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 세 가지 사람의 속성이 있는데요. 여러분 주변에 좀처럼 살이 찌지 않고 조금 거칠어 보이는 촉촉하지 않는 이러한 사람이 있을 거고요. 또 하나의 사람은 무엇을 잘 먹는데 살이 많이 찌지 않고 중간 체격을 잘 유지하는 사람이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사람은 나는 물만 먹어도 살이 쪄, 그러면서 무겁고 근육도 있고 살이 조금 찐다고 하는 그런 세 가지 속성이 있는데요. 지금까지 이 세 가지 속성 쉽게 받아들일 수 있으시겠죠? 마른 체형, 중간 체형, 그리고 살이 찐 체형이 있습니다. 이렇게 세 가지 속성으로 사람을 크게 나눕니다. 이 세 가지 사람의 속성들은 정신적 성향을 갖고 있는데요. 자, 잘 들어보세요. 마른 체형은 사랑과 연민과 또 보살핌이 굉장히 많은 사람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중간 체형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열정과 변화의 속성을 가지고 있고요. 지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또 조금 체격이 큰 체형, 살이 좀 찌는 체형은 배려와 용서, 이해가 많은 사람입니다. 자, 여러분, 이 세 가지 속성에서 나는 어떤 체격을 가지고 있는지 한번 생각을 하시면서 앞으로 저의 향기 치유법, 그리고 컬러의 활용법을 들어보신다면 여러분들에게 굉장히 유익할 것입니다. 자, 첫 번째, 마른 체형은요, 시트러스 계열이라고 하죠. 아로마 테라피에서 그 감귤류, 이런 그 달콤한 향이 나는 그 향기 소재를 많이 활용을 하셔야 됩니다. 자몽차 이러한 것들이 있는데요. 이러한 차들을 자주 마시면서 신경이 예민하지 않도록 자기 자신을 관리해 주는 것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또 두 번째 사람들은 페퍼민트 많이 사용하실 수 있을 겁니다. 페퍼민트 같은 경우에는 사람의 어떤 과잉, 흥분, 그리고 또 사람이 너무 처지는 그런 우울, 이러한 것들을 중심을 잡아주는 향기 에센셜 오일인데요. 그런 것들을 차로도 활용하고 에센셜 오일로 사용을 하게 된다면 지성이 굉장히 중심을 잡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체격이 큰 사람들은 아무래도 이해와 평화,
이런 배려, 이러한 감정을 정신적 성향을 더 살려줘야 되기 때문에 우두, 그러니까 뭐 나무에서 추출한, 뭐 솔잎에서 추출한 솔잎차, 뭐 이러한 것들, 그것을 파인이라는 아로마라고 해요. 그런 그 나무, 우두를 활용하시면 좋습니다. 이것을 향수로 다시 설명을 하게 되면은, 자, 체격이 큰 사람들은 우두 향을 많이 쓰십시오. 그렇게 되면 배려와 용서와 베품이 굉장히 많아집니다. 중간 체격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페퍼민트 같은 그런 어떤 풀들, 이런 향수를 사용하시는 것이 마음의 감정 중심을 조절하는 데 상당히 도움을 많이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또 가벼운 속성, 좀처럼 살이 안 찌는 체형의 사람들은 플로럴, 꽃, 페로몬 향, 뭐 이러한 것들을 좀 사용을 하셔야지만이 사랑과 연민과 베품을 더 잘 하시게 됩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속성이 좋아지면 어떻게 되는 거지? 이렇게 의문을 가질 수 있는데요. 향기를 맡으면 이 변형계가 있습니다. 이게 변형계가 있는데, 변형계에서는 그 기억과 감정을 조절합니다. 그래서 향기는 뇌와 상당히 연결이 되어 있고요. 후각을 통해서 뇌의 변형계에 들어가서 그 호르몬들을 조절을 해주면서 뇌신경과 상당히 직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감정을 잘 추스리게 되면 본인이 목표하고 원하는 인생, 삶의 만족을 더 높일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 의해서 여러분들이 또 컬러가 굉장히 궁금할 거예요. 여성분들은 또 액세서리도 많이 하게 되는데요. 컬러 요법은 정말 생활의 지혜입니다. 사실 많은 건강의 운동법, 많은 건강에 뭐 필요한 영양제, 이러한 것들이 많이 제시되고 있지만, 사실 우리 현대인들이 편안하게 그런 운동을 할 시간들이나 몸을 건강하게 가꾸고 영양제를 잘 챙겨 먹을 수 없습니다. 거기에 제가 하는 이야기를 여러분들이 실천하게 되면 숨쉬기 운동보다 더 쉬울 수 있습니다. 자, 주변에 여러분들, 자, 체격이 큰 사람들은 블루 컬러의 옷을 입거나 블루 컬러의 소품을 가지거나 또 블루 컬러의 이불을 덮고 있거나 뭐 생활하고 있는 가정에서, 그리고 또 회사에서, 본인이 생활하는 공간에서 이런 컬러의 포인트들을 자주 보게 된다면 마음의 평화, 그리고 분노를 가라앉힐 수 있어요. 이러한 것들은 컬러의 생리학적 효과라고 하는데요. 빨강색, 주황색, 노란색, 이러한 것들은 그 신체와 영향을 미치는데요. 신체에 열을 올려주고 기분을 항진시켜주고 분노를 일으켜주고 코티졸의 분비를 굉장히 높여줍니다. 그래서 이러한 따뜻한 컬러라고 하죠. 원 컬러들은 이렇게 항진을 시켜주는 그런 신체의 반응을 일으키기 때문에 조금 더 차분한 그런 블루 컬러를 사용하시고요. 햇빛 양이 줄어들면서 코티졸의 분비는 줄어들고 멜라토닌 양이 많이 늘어나면서 우울증을 겪게 됩니다. 체격이 큰 사람들은 폐와 대장은 굉장히 슬픔과 우울을 주관한다고 한의학에서는 말하고 있는데요. 이러한 것들을 또 완화를 시키려면 이 분들은 레드 컬러나 오렌지 컬러를 적절히 또 사용하시는 것이 생리학적으로 효과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중간 체격에 있는 사람들은요, 그린 컬러를 사용하시면 됩니다. 모든 것들을 중간으로 중재하는 역할을 합니다. 기분이 상승되거나 화가 나거나 굉장히 우울하거나 다운되는 것들을 중심을 맞춰주는 컬러인데요. 열이 많은, 그리고 뭔가 변화를 잘 시켜주는 열정이 많은 이러한 중간 체격의 사람들은요, 그린 컬러를 굉장히 가까이 해야 됩니다.
모든 소품들을 좀 그린으로 포인트를 조금 주시고요. 초록 컬러를 늘 지니고 있다면 여러분들은 보는 것만으로도 생리학적 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반대되는 컬러는요. 오렌지 컬러라고 할 수 있는데요. 오렌지 컬러는 굉장히 사람을 행복하게 만들고요. 폐를 확장시킵니다. 그래서 폐는 말하고 관련도 있는데요. 이러한 모든 것들은 좀 한의학적에 근거하는데 상당히 말을 가지고 있는 지성을 표현할 수 있을 정도로 말을 잘할 수 있게 만들어주고 그 사람을 행복하게 만들어주는 그런 컬러입니다. 왜소한 분들은 가장 가까이 해야 될 것들이 그 바이올렛, 보라색 컬러입니다. 사람의 의식을 굉장히 사랑으로 이렇게 승화시킬 수 있는 컬러이기 때문에 보라색을 가까이 하고, 또 왜소하신 분들은 굉장히 허리 통증 같은 것들을 많이 호소하는데요. 노랑의 웜 컬러, 반대적인 노랑의 웜 컬러를 포인트로 사용을 하시게 되면 허리의 통증이나, 또 마른다는 것은 몸에 수분이 없다라는 것과 같은 말인데요. 수분 이동을 좀 많이 도와서 컬러를 보는 것만으로도 여러분들이 가지고 태어난 유전자적인 그런 속성을 잘 지켜서 건강을 관리하는 그런 비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이렇게 그 아로마 에센셜 오일과 이 세 가지 체질의 속성에 맞는 아로마 에센셜 오일과 컬러를 이야기를 했는데요. 그 세 가지 속성에 맞는 음식을 한번 소개를 할까 합니다. 체격이 큰 체질, 이제 조금 전문 용어 좀 쓸게요. 네. 아유르베다라고, 아유르는 생활, 베다는 과학, 생활과학, 그리고 아유르는 생명, 그리고 베다는 뭐 과학에서 생명과학이라고 하고요. 아유르는 삶, 베다 지혜, 삶의 지혜라고도 하는데요. 여러분들 그래도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거예요. 인도의 아유르베다의 의학이 있는데요. 이 의학은 현대의학과 그리고 우리 동양의학의 어떤 근간이 되는 의학서인데요. 여기에 의해서 사람의 속성을 이렇게 세 가지로 제가 분류를 했던 것입니다. 자, 체격이 큰 속성을 카파 체질, 우리 한의학으로 이야기하면 태음성이 조금 높다, 이렇게 설명할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또 두 번째, 중간 체격인 사람, 아유르베다에 의해서 피타 체질, 뭐 속성이라고 해야 되죠. 체질은 또 의학 용어니까요. 피타 속성은 소양성이 조금 높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왜소한 속성, 바타의 속성이 있는데요. 바타의 속성은 아유르베다로 바타이고, 우리 한의학적으로 이야기했었을 때 소음성이 조금 높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요. 이 맞는 음식을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카파의 속성은 여러분 불에 구워 드십시오. 튀긴 음식은 절대 드시게 되면 더 무거워지고 성인병에 걸리기 쉽습니다. 불에 구워서 가볍게 해서 드십시오. 그래야지 가벼워집니다. 피타의 속성은 맵고 아주 자극적인 음식을 피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모든 음식들을 자극적이지 않게 즐기시고 자연적인 음식, 조리하지 않은 그러한 음식들을 드시게 되면 여러분들이 굉장히 좋은 건강을 유지할 수 있고요. 바타의 사람들은 모든 것들을 익혀서 드시고 또 육류를 좀 많이 섭취를 해주시는 것이 평생 삶의 지혜이고 생활에서 자기 건강을 지키는 그런 요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정말 재미있고 다양한 이야기인데요. 아로마 에센셜 오일, 그러니까 향기 치유, 그리고 컬러를 활용한 요법, 그리고 음식을 소개를 해드렸는데요. 이러한 것들을 여러분들이 활용을 하게 되면 상당히 좋은 정신 건강과 신체의 건강을 가꿀 수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지금까지 정숙희 교수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강연 정말 재밌게 잘 들었습니다. 우리가 이제 아로마 테라피 하면 요즘 많은 사람들이 알고 계시잖아요. 강연 중에서도 이제 여러 가지 아로마 테라피에 대한 이야기들 해주셨지만 향기 치유라는 게 상당히 오래전부터 해왔던 거라고 들었어요. 네.
네. 향기 치유는 고대 이집트부터 많이 사용을 해왔고요. 지중해 해안에 있는 사람들이 씻기가 힘들어서 그 뭐 벌레가 오는 것을 막아도 주고 냄새도 없애주고 네. 항균, 뭐 살균, 항염 효과를 갖기 위해서 고대 때부터 사용한 것들입니다. 아, 네, 네. 네. 상당히 역사가 그러니까 오래된 거네요. 네네. 또 최근에 와서는 한 1910년 이후에는 르네 가트포세라는 분이 화학 실험을 하다가 라벤더 추출 화학 실험실이 이렇게 네. 폭파 사고가 났어요. 네. 그럴 때 이렇게 넘어지시면서 한 손만 라벤더 추출물에 담그셨고, 네. 나머지를 이렇게 비교를 해보니 라벤더 추출물에 담겨졌던 손은 화상을 입지 않았습니다. 와. 그렇게 해서 네. 라벤더, 이 자연 식물이 가지고 있는 천연 화학을 연구를 직접적으로 이제 과학적으로 연구를 하기 시작한 그런 계기가 됐습니다. 몸소 이걸 네. 또 실험을 한 게 아니지만 어쨌든 사고였지만 또 그런 치유를 또 효과를 발견하게 된 건데요. 네, 네. 예전에는 이제 뭐 시각적인 것들이 눈에 들어왔다면 요즘은 훨씬 더 그 후각적인 것들도 우리의 그 뇌를 깨우거나 또 자극하는 것들이 많아서요. 제품도 많고 특히 우리가 자연으로 이렇게 향해서 그 갈 때, 여행을 가거나 산책을 할 때도 숲을 보기보다는 그 향에 이렇게 취해서 걷게 되는 경우도 많거든요. 네, 네. 정말 사람에게 향기라는 것은 보약과 같은 게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어떻습니까? 네, 맞습니다. 저도 지금 뭐 국내 향기 소재를 연구하고 있는데요. 네. 화장품의 원료는 이제 식물의 원료가 지금 많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네. 식물 그 자체만 연구를 하기보다는 제가 이 자리에 나온 이유도 아마도 향기를 내는 허브를 연구를 해서 이 자리에 있는 것 같은데요. 네. 우리 전국의 온 숲에 향기가 있는 식물들이 수백 개나 됩니다. 네. 그런 이제 향기들이 있는데요. 아마 숲에 가시면 본인도 모르게 다양한 향기들이 본인의 후각을 점령을 해서 바로 뇌로 들어가서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변연계를 통해서 우리 자율신경계를 통해서 온 몸에 시그널을 보내서 네, 모든 신경계를 조절을 합니다. 네. 특히 향기는 감정과 기억에 상당히 많은 관여를 하는데요. 네. 저희 치유향기 상용화 사업단에서는 이번에 국내 소재의 향기 소재를 연구하고 뇌파를 찍어서 얼마나 스트레스를 내려주는지 또 얼마나 불안과 우울증에 효과적인지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아, 그런 연구들을 또 하고 계시네요. 네, 우리가 이 향기 뭐지? 참 좋다. 요즘 뭐 이런 꽃향기를 맡아도 좋다 하는데 실제로 어디에 좋고 왜 좋은지가 이제 연구를 통해서 밝혀지는 거네요. 네, 맞습니다. 이번에 이제 연구를 했는데요. 적송 같은 거, 소나무 같은 것들은 사계절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뭐 이러한 것들에서는 모노테르펜이라는 화학의 성분을 가지고 있는데요. 네. 이러한 성분들이 후각을 통해서 뇌로 들어가게 되면은 이제 그 신경을 안정시키고 네. 우울에 효과적이라는 것들이 밝혀졌습니다. 아, 그렇군요. 계절에 따라 또 사람에 따라 그래서 네. 좋아하는 향기 또 맞는 향기가 있다고 하셔서 저는 이제 강연 들으면서 그럼 나한테는 뭐가 맞을까? 네, 맞습니다. 혹시 뭐 추천해 주실 네, 네, 네. 게 있을까요? 네, 추천해드릴 네. 것이 있는데요. 네네. 이제 방송을 많이 하시기 때문에 좀 이렇게 심장이 왜소한 바타의 체질들은 아유르베다 의학에 의하면 네. 또 현대 의학에서도 1분에 원래 70에서 80번의 네. 심장이 박동을 하는데요. 네네. 이렇게 바타인 속성은 네. 90번 이상을 뛰거든요. 긴장도 많이 하고 네, 그렇기 맞습니다. 때문에. 네. 그래서 일랑일랑 아로마 들어보셨을 거예요. 좋아하는 아로마예요. 샤넬에서도 네. 일랑일랑 에센셜 오일을 썼는데요. 네. 이 향기를 조금 맡으시면 심장의 박동도 좀 줄어들면서 네. 그리고 수분을 지켜주는 네. 이런 역할을 하기 때문에 잘 맞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네, 저도 이제 여러 향을 맡으면서 그렇게 찾아가는 것 같은데요. 나를 찾아가는 과정인 것 네, 같아서 참 네. 또 흥미롭고 네. 또 집중해서 네. 듣게 되는 것 같습니다. 이런 이제 향기에 대한 여러 가지 그 효과 중에 건강과 좀 연관지어서요. 네. 환절기에 이제 또 날씨 추워지면서
비염이라든지 감기로 고생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이럴 맞습니다. 때 혹시 향기 치유가 네. 좀 도움이 되는 게 있을까요? 네. 정말 향기 치유들이 요즘에 코로나19 이후 더 많이 상용화되고 활용을 하고 있는데요. 네. 많은 사람들이 좋아하고 있는데요. 이러한 것들을 조금 그 천연 에센셜 오일을 그 브랜딩해서 만들어내는 향수를 니츠 향수라고 하거든요. 네. 네. 이런 니츠 향수들이 요즘에 또 많이 사용되고 있더라고요. 네, 팁을 드리자면 바타, 외소, 살이 찌지 않는 그 체질들은 이 비염에 미르라는 미르, 모략이 있습니다. 또 이집트 시대에 그 시체가 썩지 않도록 그때부터 이런 에센셜 오일들을 사용을 했는데요. 네. 그 미르라는 에센셜 오일이 가장 본인한테 잘 맞는 비염에 좋은 에센셜 오일입니다. 그리고 또 중간 체격의 사람의 비염이 있는데요. 네. 그 사람에게는 파인, 소나무 잎에서 추출한 그런 파인을 사용하셔야 훨씬 더 효과적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그리고 또 이렇게 체격이 큰, 좀처럼 정말 살과 함께 살아가는 이분들에게는 사이프러스라는 사이프러스라는 게 있는데요. 그 사이프러스가 우리나라에게도 굉장히 많이 나무가 있는데 사이프러스도 점액도 말리고 유칼립투스하고 함께 네. 사용을 하시게 되면 고질적인 비염에 상당히 도움을 많이 줄 수가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물론 이제 비염약 독하잖아요. 네. 물론 이제 약이 처방이 필요해서 필요할 때는 약을 드시는 경우도 있겠지만 네. 일상에서 또 이런 향기를 통해서 조금 개선시킬 수 있는 방법들을 오늘 또 알려주셨습니다. 네. 전국적으로 봤을 때 또 우리가 살고 있는 우리 지역 광주 전남 하면 자연 친화적이고 또 청정 지역으로 좋은 환경을 갖고 있는데요. 네. 그래서 혹시 아로마 테라피나 컬러 테라피 같은 산업들이 발전할 가능성 어떻게 보시는지요? 네. 저희 이제 지리산을 중심으로 해서 또 경상도와 전라도를 가로지르는 그 지리산을 중심으로 해서 제주까지 호남이라고 보고 있는데요. 네. 가장 많은 또 향기 소재들이 또 재배도 되고 있고 산림 자원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 산림 자원들은 뭐 황칠이랄지 그리고 석창포, 창포로 머리 감는 석창포, 그리고 또 뭐 당연히 적송, 또 이러한 것들, 그리고 또 여수에서 재배하고 있는 좀 새로운 것들인데요. 그 불수감, 네. 이러한 것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고창 지역에서 좀 많이 나고 있는 탱자, 이러한 것들이 있어요. 네. 이러한 것들을 제가 연구를 해서 혼합을 해서 향기가 스트레스와 우울에 효과적인 것들을 이미 사용성 테스트까지 끝내서 지금 이제 기술도 특허 이전도 되고 사업화 단계에 있는데요. VR과 연계해서 소프트웨어를 또 네. 개발을 해가지고요. 이제 우리나라의 산림을 우울에 효과적인 산림 풍경을 보면서 그 풍경과 이렇게 타이밍에 맞게 5초 분사, 1분 만에 뭐 10초간 분사, 이러한 식으로 소프트웨어를 개발을 해서 이미 디지털 치유제를 지금 개발을 하고 있는데요. 그렇군요. 아날로그와 디지털의 만남의 산업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앞으로 이 산업으로의 가능성도 정말 기대가 됩니다. 네. 자, 오늘 정말 강연과 대화의 시간 내내 향기가 솔솔 나는 그런 시간이었는데요. 혹시 전하고 싶은 말씀 있으면 한 줄 평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시청자 여러분들과 그 생활 치유라고 해야 되겠고요. 자기 자신을 알아야 또 자기 자신의 그 건강과 또 마음과 정신을 그 관리하면서 자기 자신에게 내재되어 있는 것들을 끌어올려서 행복하고 만족스러운 삶을 살 수 있는 그 생활 건강법을 정말 조금 보여드렸는데요. 굉장히 아쉽게 생각하고 또 다음 기회가 된다면 조금 더 깊이 있게 여러분들에게 알려줄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빛은 우리의 생명이고요. 식물은 또 우리의 건강을 지켜주는 치유 식물입니다. 가까이 하고
숲에 또 놀러 가시고 아침에 일어나면 태양빛을 3초간 보면서 직접 눈으로 보면서 그 본인의 마음과 정신과 신체를 건강하게 가꾸는 그런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이 되기를 희망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자연 속에서 즐기는 향과 색은 우리의 몸과 마음을 건강하게 만드는데요. 이번 주말 답답한 도시를 떠나서 좋은 사람들과 함께 건강한 자연으로 한번 떠나보시길 바랍니다. 자, 내일을 여는 보이스 이 시간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